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고찰 시리즈 9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5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게 올해는 2025년도는 천일의 약속이 이제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해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명상을 계속 하면서 평소랑 똑같이 루틴을 가지고 하는 중에 뭐 새해가 밝았고 2025년이 시작됐고 뭐 이러저러한 개념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나는 똑같다. 매일매일 그냥 뭐 늘 다를 바 없는 그냥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새해가 밝았다라는 게 별로 체감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이 산속에 텅 비어 있는 듯이 고요한 이 시간에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이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딱 끊어져 있다시피 단절된 듯한 그런 시간 속에 나 홀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고요함 속에, 텅 비어 있음 속에 고요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산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맺어지지 않고 그 누구하고에도 상호 속성이 지금은 연결이 끊어진 상태, 텅 비어 있듯이 혼자 고요히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야 뭐 카메라도 켜고 내 얼굴도 내가 봐가면서 찍고 하니까, 내 얼굴도 보이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구나 이럴 수 있지만, 그냥 명상을 하고 걷거나 계속 있을 때는 그 누구와도 관계 맺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이잖아요. 나 혼자만 있는 이 시간은 내가 어떤 것과도, 물론 자연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내 몸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회 속에서 어떤 대상들이라고 불려질 만한 인격체들, 인지의 대상들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살아있구나, 저 사람은 누구구나 라고 나를 관측할 때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입자들일 텐데, 그런 게 일체 없는 상태에 텅 비어 있듯이 고요한 이 산 속에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아버지도, 또 누구의 어떤 삼촌이나 누구의 형제나 누구의 자녀나 누구의 친구나 어떤 직함이나 뭐든 다 없어진, 그냥 그 어떤 누구하고의 특별한 어떤 관계에서의 그 속성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 여기 혼자 있을 때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아닌 상태로 쑥 빠져나와서 오로지 내가 돼 있는 상태죠. 그냥 나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로 존재한다 할 때 나라는 정체성도 사회 속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다 떼버리고 나면 지금 이 몸만 따로 딱 있는 상태인데, 이 몸도 내가 분리해서 이 몸의 지금 건강 상태, 나이, 뭐 이러저러한 신체의 어떤 특징들 다 벗어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나라고 할 때, 이 몸을 벗어나서 혼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듯이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어느 그 여기가 아닌 저기 뭐 어떤 장소들 여기저기를 내가 기웃거리듯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 생각의 나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나는, 그 순간 나는 어떤 몸으로 있느냐? 몸을 벗어난 상태로 나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죠.
그런데 그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생생히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유체이탈을 했을 때 경험 비슷한 건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여기저기를 미래를 갔다가 오기도 하고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현재 지금 이 시점이 이곳이 아닌 다른 어떤 장소를 또 내가 떠올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하고 할 때마다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내 속성값이, 나의 신분이 또 따로 하나 순간 등장했다가 한순간 내가 양자도에서 딴 데로 또 가면 또 다른 신분으로 또 누군가를 또 떠올렸다가, 수많은 대상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다른 관계 속에서 나라는 신분이 만들어지는 상태로 자유자재로 옷을 갈아입든 몸을 갈아입고 내 신분을 갈아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가 아닌 저기를 다니고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곳이 아닌 또 우주를 넘나들듯이 다른 차원을 만약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공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꿈속 세상을 돌아다니거나 할 때의 그때의 나는 이 몸 상태가 아닌 다른 몸 상태를 내가 입고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몸도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만 돌아다니는 때가 이제 상상의 그 나래를 펼칠 때인데, 그럴 때는 몸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존재하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심각한 질문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인지하는 그 어떤 객관적 사실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속에 있지 않고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하고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만한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내가 드러날 때만 살아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내가 숲속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누구하고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너무나도 생생히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느낀다는 게, 이 몸이 숨쉬고 있고 내 몸이 뭐 몸의 생체적인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도 규정 지을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나타나지 않고 산속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안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그들이 나를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일까?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죽은 사람이 되고 잊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산속에 있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존재한다 안 한다 어떤 정의를 내리든 상관없이 나는 여기에 살아있잖아요. 이대로 존재하고 있죠. 이것은 살아있음이 명백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차려야 될 게,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한다는 건 허상이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됐을 때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실물로, 현물로, 내가 물질로 드러나서 관계에 딱 그 자리에 내가 나타났을 때 그때만 살아있고, 혼자 완전히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을 때는 살아있음이 아닌가? 뭔 말이냐, 이것도 살아있는 거지 하고 우리는 반론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살아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살아있습니다. 그럼 관계를 떠나서 그 누구하고도 내가 소통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의식하고 있고 내가 생생히 나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나는 그냥 살아있음이죠. 살아있죠. 그런데 내 몸을 떠나서, 내 몸 상태를 떠나서 아까 말했듯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유체이탈 상태로 돌아다니거나 상상을 하거나 공상을 하거나 꿈을 꾸거나 어쨌든 몸을 잊은 채로 마음껏 우리가 생각에 어떤 젖어들어서 몸을 깜빡 잊고 이 자리를 깜빡 잊고 딴 데를 가 있을 때 그때는 살아있음이냐? 당연하지. 그때도 살아있지. 우리가 이걸 또 알 수 있는 게 일상생활의 95%는 디폴트 모드 상태다. 디폴트 모드 상태라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모드다 이거죠. 그냥 의식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하루 일과 중에 95%를 나는 몸 밖에 떠나서 딴 데 살고 있다. 지금을 못 살고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계속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듯 생각에 빠져서 온갖 마음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다. 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죠. 늘 바깥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몸에 들어왔을 때조차도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있는 그대로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상태를 느끼다가 다시 나간다.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 몸 상태가 아무리 고장나거나 내 몸 상태가 아무리 지금 현재 내가 몸 상태가 어디가 좀 잘못되고 있어도 내가 아니다 생각하면 그걸 지각이라고 하는 게 감각 문해력이 떨어지면 몸 상태가 잘못돼 가고 있어도 우리는 못 느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싱크가 안 맞다. 지금 현재 몸 상태와 내 생각의 상태가 몸 상태를 즉각 모든 걸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전 내가 규정 지어진 대로 나는 내 몸이 이래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허상의 염체로서의 내 몸 상태를 이렇게 정의 내리면 나는 내 몸이 그렇다라고 믿고 또다시 이내 또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는 내 몸 상태도 정확하게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의식이 들어왔을 때조차도 몸의 이 전체 상태를 정확하게 안 보고 그냥 설렁설렁,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속에서 내 몸은 이래라고 느껴지는 내 몸 컨디션을 그렇게 규정 짓고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에 따라서 몸이 실제로는 그 상황도 아닌데 혼자 불안해하거나 혼자 아파하거나 여러 가지 병원에 가보면 심리적 어떤 요인으로 몸이 아픈 경우가 아무리 다 정밀 진찰을 해도 아픈 데가 딱히 안 나오는데 나만 유독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이 아프다 이러는데 아무리 다 정밀 진단을 해도 안 나온다. 그런데 아픈 건 명백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서 나는 여기가 아프다 라고 내가 확정 지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몸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그렇다면 그때가 그냥 통증이 계속 오는 거죠. 정반대로 몸은 막 이상 징후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감각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냥 내 몸을 까마득히 나는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낼 때는 몸에서 아우성 쳐도 나는 모르고 그냥 미련스럽게 계속 몸을 혹사시키고 학대시키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몸을 못 느끼는 거죠. 둘 다가 다 착각이다. 있지도 않는 감각을 있다라고 느끼거나 여전히 전해져 오는 감각도 딱 차단해서 감각이 없다, 안 느껴진다라고 차단하기도 한다. 그는 우리가 시상 하부에서 대뇌피질을 올리는 이 신경계의 여러 가지 감각들을 조절하는 그 기능 중에서 시상 하부가 차단을 시키면 애초부터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리는 게 당연하다. 자, 그러면 내가 내 몸 밖을 벗어나서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돌아다니는 이 모든 것들이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잘 또 돌아다닌다 이거죠. 몸을 무시하고 들어와도 몸을 안 느끼고 그냥 내 식대로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면 그 몸 상태라고 여전히 믿고 그냥 지내다가 또 나가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몸 상태에 내가 매여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지금 현재 이 몸 상태의 정보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몸 상태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착각으로 나는 이 몸 상태로 살아있다라고 내가 규정지은 그 상태를 내가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몸의 상태라는 것도 허상이기 때문에 내가 바깥에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젖어서 지낼 때는 깜빡했네 하고 뭐 좀 생각하느라고 잠시 내가 멍 때리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을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딴 사람들이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잠시 내가 딴 생각하느라 깜빡했네 할 때는 이 순간을 다 잊어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알아차리면 맞아 내가 몸을 잊고 현실을 잊고 뭔가에 딴 생각에 빠질 때는 현재 몸 상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벗어날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내 의식은 생생하다. 몸 밖에 벗어나 있는데도 내가 의식이 생생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 이 상태는 살았냐 죽었냐? 뭔 소리냐? 당연히 살아있지. 일상생활의 95%가 이 상태인데 이 상태가 살아있지 않으면
어떤 거냐? 평상시에 우리가 이 상태가 디폴트 모드다. 몸 밖에 늘 벗어나 있는 상태가 디폴트 모드다. 자, 그러면 내가 몸 밖을 벗어나 있어서 상상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상태에서 그때의 나는 누구인가?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지금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 밖을 벗어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특별한 신분을 하나를 고정하고 그 신분에 매여서 나는 항상 이 생각만 하고 있어, 그 상태인가요? 아니면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5만 가지 신분이 되고 5만 가지 상태로 내 몸 상태를 느껴가며 나는 자유자재로 내 몸도 바꿔 있고 내 신분도 바꿔가면서 내 정체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말 그대로 그 무엇도 아닌 상태지만 그 무엇이든지 다 되고 있는 상태가 내 기본 모드 상태였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한 상, 내 신체의 어떤 특별한 한 상태가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조차도 내가 의식이 들어왔을 때도 착각하면서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판국에 상상하는 상태, 내가 내 신분을 다 내가 놔버리고 내 생각 속 상태로 있을 때 그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그 무엇도 아닌 상태로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내가 지내고 있는 상태를 기본 모드라고 한다면, 그게 디폴트 모드라고 한다면 나는 항상 기본 상태가 그런 상태로 나는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럼 이 상태가 내가 양자진공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음을 초월해서 이 몸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1초에도 수만 번씩도 가능한 수많은 신분들로 계속 바꿔 입을 수 있는 내 신분 상태가 그렇게 빠져나와 있는, 어느 것도 아닌 상태로 빠져나와 있다면 그때 나는 누구인가? 이름 붙여진 그 사회 속 신분의 그 어떤 특정 사람에게서 내가 딱 정의 내려진 그 신분의 뭔가들, 또 어떤 특정 장소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 나의 신분,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간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 나의 상태죠. 제가 지금 산에 있는 이 상태가 그 상태죠. 그 누구하고의 어떤 관계도 맺어지지 않을 상태, 자유롭게 무엇도 아닌 상태로 벗어나 있을 수 있는 시간대가 지금 물리적으로 나는 벗어나 있지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있고 혼자만의 시간으로 멍 때리고 있을 때는 그 무엇과도 그 어느 시점에도 없는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게, 그때 나의 신분은 그 무엇도 아닌 신분이 가능하다. 그 무엇도 아니고 그 어느 때에도 있지 않고 그 어느 장소에도 있지 않는 상태로 나는 존재할 수 있구나.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양자진공 상태예요. 텅 빈 무극의 상태라고 하는 근원의 의식 상태죠. 5만 가지가 다 내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무한 가능성의 상태로 빠져나와 있을 때가 디폴트 모드라면 우리는 평상시에 늘 그러고 있다가 문득 어떤 상황이 벌어졌거나 어떤 누구를 만났거나 문득 내가 의식이 들어와서 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라는 게 딱 인식될 때 순간 나의 신분이 하나 만들어지죠. 아, 맞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맞아, 나 지금 이런 상황이었지. 나는 맞아, 이런 신분이었지를 그때 우리가 자각하잖아요. 근데 그 신분은 그 순간의 신분이죠. 그 순간의 나의 몸 상태고, 또 벗어나면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도 있지 않는 그런 텅 빈 상태로 또 나는 빠져나와지죠. 이게 불가능하고 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만 되는 얘기냐? 우리가 늘 그러고 있었다. 이 상태는 살아있냐 죽었냐? 이 상태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거다. 그 누구하고도 관계 맺지 않는데 나는 살아있는 거죠. 이걸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 나의 진짜 본질적 나의 정체가 이거다라고 우리가 알아차리면 이 상태는 죽음이 아니라 이 상태가 살아있음이라면
몸의 여러 가지 내가 컨디션이나 사람에 따라서 나의 신분에 이런 게 다 바뀌어도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한순간의 입자의 상일 뿐 원래의 나는 텅 비어 있는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원래의 나였구나. 자, 이제 진짜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원래의 나는 디폴트 모드의 나는 그 무엇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게 항상 나의 기본 상태였다면 매 순간 나는 무엇이 된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매 순간 찰나적으로 나는 무엇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찰나마다 나는 이 순간 무엇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훅 벗어났다가 또 한순간에 무엇이 되는 경험을, 그럴 때마다 역사라고 하는 나의 서사적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역사성을 부여해서 항상 그랬던 듯이 내 상태는 늘 이랬던 듯이 그 순간 만들어진 하나의 자아상을 계속 이래 온 것처럼, 계속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항상성을 부여해버려요. 그리고 또 내 의식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땅 장소에 가면 또 기분이 바뀌고 또 다른 감정이 들 때마다 급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급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급 내가 아주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급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순간순간 살아온 나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서사가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늘 우리는 또 그래왔던 듯이 그냥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알고 봤더니 항상 나는 텅 빈 상태로 있었구나. 매 순간 나는 그 무엇인가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드러난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정되어 있는 그 속성으로 내가 매 순간 딱 그냥 그 구속되듯이 운명론에 결정되듯이 나는 꼼짝없이 이걸 내가 이런 신분으로 이런 감정으로 이런 나는 상태로 이걸 경험해야만 되는 그런 거에 정해진 걸 우리는 경험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느낌을 기준으로 그 관점을 기준으로 그 상대와의 속성이 그 순간 다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체 유심조죠. 내 속성값이 고정돼 있어서 이 순간에 이 상태를 나는 맛보는 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를 맛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신분이라고 내가 자각했기 때문에 그 신분의 관점에서 그 느낌을 받는 거구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고정된 속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관찰자인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볼 것이냐에 대한 관찰자의 관측 행위의 어떤 나의 관측 도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관점을 세팅하는 그 순간, 내가 인지의 범주를 결정하는 그 순간, 그렇게 개념을 내가 정리하는 그 순간, 이 상황이 그렇게 한순간에 나에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라는 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순간에 달라지는 거죠. 그때 나는 그 신분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그 감각을 느끼면서 이 현재의 상태를 나는 그 상태를 느끼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느끼는 게 다 다른 이유가 그런 거죠.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시국이 어지럽다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감정이 진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일어난 팩트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해석은 다 달리 하더라. 나의 관점이 달라지면 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확증 편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원래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 신분, 내 그때의 나의 정체성을 어떤 나는 신분으로 볼 것이냐 결정하는 그 순간 모든 관점이 다 바뀐다. 이거는 심리학 실험에서 엄청 많이 밝혀졌어요. 편가르기를 하고 게임을 해보면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 편가르기를 해서 한 팀이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좋아져요.
희한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모든 게 또 싫어지고, 그게 다 편가르기 효과다. 선입견을 그렇게 내가 정의 내릴 때마다 바뀌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면, 내가 어떤 신분으로 현현할 것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이 세상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매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존재구나. 결정제되어 있는 어떤 몸 상태를 내가 경험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순간 어떤 자격으로, 어떤 격으로, 어떤 자기 정체성으로 내가 이것을 경험할 것인가를 매 순간 내가 결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그 신분으로 그 입자의 상태를 내가 느끼게 되는 것들을 내가 정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근원의 의식 상태라고 하는 디폴트 모드 상태로 내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신분이었는데, 원래 나는 항상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는, 항상 세상과는 분리된 채로 나 혼자 떨어져 있는 텅 빈 세상에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는 고요한 상태로 있는 존재인데, 매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내가 현현할 때마다 내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에 따라서 이 입자의 상태를 즉각 내가 이 속성값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신분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나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정하기 나름으로 지금 나는 어떤 입장에서 이걸 느끼겠다라고 그 세팅을 하면, 그 상태에서 즉각 모든 사물과의 속성이 다시 느껴지더라. 그래서 이게 죽음에 대한 고찰로 제가 쭉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사람과 내가 관계 속에서 맺어질 때 내 정체성이 여전히 드러나 있을 때 죽음이 아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그게 허상이라는 게 일단 하나가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나 혼자만 존재하고 있는데도 내 몸 상태를 내가 잘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살아있다라고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내 몸 상태를 내가 잘 느끼는 게 아니었더라. 내가 늘 착각하면서 내 몸 상태의 싱크를 내가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내가 맞추지를 못한다. 어차피 내 머릿속에서 내 몸은 원래 이래라고 내가 규정 지은 대로 내 몸 상태를 느끼더라. 그럼 진짜 살아있으면 뭐냐? 항상 나는 텅 비어 있듯이 나 혼자만의 생각 속에 푹 빠져 있는 그 상태가 디폴트 모드 상태로, 이 상태가 나의 살아있음 상태였다면, 이 상태에서 내가 물질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매 순간순간 입자가 되는 경험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라고 그 순간순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이 알고 봤더니 어쩔 수 없이 막닥뜨려진 상황에 내가 내몰려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이 딱 될 때마다 매 순간 내가 그때마다 내 자기 정체성을 내가 그때 규정 짓더라. 그러니 입자는 연속되지 않고 그 순간만 내가 드러날 때 자아가 그 순간 등장하는 건데, 그때마다 나는 다른 자아를 내면서 느끼고 있었던 걸 알면, 자, 이제 죽음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겠죠. 아,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서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식하지 못할 때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생생히 숨쉬고 있고 걸어다니고 나 혼자 아무리 따로 떨어져 있어도 나는 살아있는 게 분명했고,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고 있는 게 몸 상태를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살았다고 했는데, 그 상태를 벗어나서 내가 오만 상상을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게 원래 내 상태였다는 걸 알면, 진짜 살아있다라는 개념은 몸 상태를 내가 느끼고 있을 때보다 몸 상태를 못 느끼면서 나 혼자 몸 상태가 이래라고 느껴지는, 그걸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여전히 믿으면서 나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 그때의 상태를 봤더니 지금 이 몸 상태, 지금 이 내 신분, 나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졌던 여러 가지 나의 정체성들은 한순간순간 계속 나는 어떤 걸로 바뀌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항상 나는 존재할 수 있었구나. 그 상태가 죽음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그 상태야말로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죠. 우리의 기본 상태가 이거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죠. 무엇이었다 할 때만 그때만 입자로서 잠시 만들어졌다가 소멸되면 그때 죽는 거라면 그건 죽었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애초부터 출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 모드 상태였다. 나의 기본 상태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면 내가 누구로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나는 살며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를 결정을 내가 결정 내릴 수 있다면 지금부터는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내가 디자인해서 나는 이런 신분으로 현현할 거야 라고 내가 정하면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현현하고 싶은 존재,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딱 그만큼의 내가 되는 경험들을 느끼는 그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신분이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고정된 하나의 내가 진짜로 바라는 나의 그 정체성으로 나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핵심 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의 나의 빈몸이라고 불려지는 근본의 나의 자기 정체성, 근원의 자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체를 하나 만들어서 사는 게 이거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법을 좀 더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